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고민타파 부동산 해결사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계절의 시계가 빠르게 겨울로 향하는 듯합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반기 고민들 해결해 보시고 또 2019년도 계획도 미리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RSF 부동산 자산관리 임종욱 해결사와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주거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알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해결사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9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때인데요. 자, 최근에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사이클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만약에 하락이라든가 보합세로 유지됐을 때 투자 전략에 대해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전략에 대해서 뭔가 좀 방법을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소액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9년 투자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액은 얼마 정도 되고 무엇일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사실 소액은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10억도 소액일 수 있고요. 또 1억 미만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1억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액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관점에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정도로 얘기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요 1억 미만 정도의 금액을 소액으로 많이들 얘기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소액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렛대 효과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금리가 낮고 그리고 대출이 잘 됐을 경우에는 이 대출을 활용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의 상승이라든가 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활용은 떨어지겠지만 이 전세나 월세를 활용해서 수익형 부동산이나 아니면 진정한 그 가치가 있으면서도 전세를 활용해서 갭 투자 형식으로 갈 수 있는 투자 이런 것이 바로 또 소액 투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용성인데 자, 9.13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혜택을 많이 줄였습니다. 자, 그런데 9.13 대책에서 혜택을 줄였을 때 이미 예전부터 진정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택임대사업자로 활용을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9.13 대책에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꺾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소액투자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주택임대사업자, 즉 임대를 위주로 한 이 주택에 대해서 활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받아가시고 또 대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는 투자가 바로 또 소액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하실 때도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모든 규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최근 들어서 수도권이라든가 또는 지방의 아파트들을 소액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지방이나 수도권 투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옥석을 잘 가린다라면 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나홀로 소형 아파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최근 들어서는 이 1, 2인 가구가 증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10년 전에도 2008년도에도 중대형 아파트가 계속 오르니까 중대형 아파트만 계속 사셨다가 갑자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나서는 중소형 아파트로 관심도가 많이 몰렸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만약에 하락기로 접어든다면 분명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또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1, 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인 도심권이나 업무지역 인근의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소액 투자에 대한 능력을 조금 더 키우시면 좋을 것 같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소액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이 아파트 가격 상승기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보니까 대학생들도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요. 예전에는 부동산 한다라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자산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셨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직장인 수요까지도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이나 또는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투자에 합류를 하면서 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미 많이 오른 서울, 특히 서울 아파트들, 이미 많이 오른 아파트를 투자할 수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투자처를 지금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그 대안투자처로서 지역을 바꾼다거나 또는 지금까지 했던 상품과 조금 다른 정도의 상품을 통해서 대안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한 발자국 앞서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가져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정부 규제로 인해서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정부 규제가 대부분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같은 이런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등하지 않은 지역이라든가 또는 급등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절세를 통해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면 많은 세금을 냅니다. 대신에 좀 적게 번다라면 적은 세금을 내겠죠. 그래서 적게 벌고 적게 내고 그 개수를 늘려간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좀 더 증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트렌드죠. 1인 가구 증가라든가 도시화 그리고 고령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잠깐 잊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잊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가셔야 될 투자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상당히 많이 줬었는데 그 혜택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도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때 좀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유망 지역은 어딜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소형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소형이나 소액을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선정은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 지금 보시는 업무 지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아파트도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듯이 소액이나 소형도 이 업무 지역과의 연결되는 지역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재개발, 재건축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달동네처럼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동네가 재개발되고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그 주변의 인프라도 굉장히 증가되고 탈바꿈합니다. 그러면서 편의시설도 바뀌게 되고요. 그러기에 따라서 그 주변 인근은 새로 변모가 된다는 거. 그래서 새로 바뀌는 지역을 조금 더 공략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재개발 해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는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지만 해제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공급량이 앞으로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이 다시 재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재개발 해제 지역을 좀 더 공략해서 재추진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이 진행되는 지역, 입지여건과 개발호재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앞으로 좋아지는 동네를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즉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 투자 유망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하철이라든가 철도망, 앞으로 새롭게 연장 개통 내지는 새롭게 생길 역세권에 관심을 두시면 분명히 뭔가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할 때도 항상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투자 시의 유의사항인데요. 자, 토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 이렇게 보셨는데, 자, 토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지역은요, 결론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더 증가되지 않고요, 정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물도 고이면 썩듯이 사람도 더 이상 늘지 않으면 그 가격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계속 증가되는 지역을 꼭 찾아서 하셔야 되는 거지 내 동네 가깝게 그냥 편하다 해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리가 잘 되는 건물, 이렇게 얘기는 나왔는데 소액으로 투자하실 때 자칫 잘못하면 빌라 다세대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건물 들어가시면 건물의 노후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가
빌라 다세대보다 좋은 점은 관리가 잘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빌라 다세대를 찾는다 하더라도 세대 수가 조금 많아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건물, 그리고 또 관리가 잘 하는 업체가 잘 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자, 비쌀 때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나도 덩달아 따라하는 투자 방식, 그리고 안 좋을 때 남들이 안 하니까 난 안 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투자는 역시나 자기의 어떤 지식과 그리고 자기의 용기로서 본인의 해안을 가지고 적정한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를 함으로써 적정한 수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피스에 분양 받으신 거죠? 네네. 그래요. 그러면 전망이 지금 궁금하신 거고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두말라이 할 수 없이 좋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뭐 선릉역에서 가깝고요. 저도 선릉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선릉역 사람 많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테헤란로.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은 테헤란로입니다. 자, 요거가 분양 얼마에 받으셨어요? 4억이요. 원룸 형의로 돼 있는 거죠? 1.5룸. 1.5룸. 8.9평이요, 전용. 전용 8.9평. 면적은 괜찮네요. 네. 풀옵션 들어가 있어서 신축이고 해서 제가 했는데, 네네. 이게 시세 차익은 거의 뭐 좀 시간이 걸리거나 잘 안 그렇죠. 오르잖아요, 네네. 오피스텔이라.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임대 수익을 보고 가야 될지 아니면. 자, 지금 월세는 혹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들으셨나요? 거기 주변 부동산에서 네. 100 한 1, 20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으로는. 그러니까 월 110에서 한 120 20? 정도 되는 개념이잖아요. 네네. 자, 이렇게 볼게요. 강남권에는 사실 가격대가 다른 데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강남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수익률보다는 뭐냐면 안정성이 더 큰 거거든요. 네. 예, 주변 사람들이 좀 임대 수요가 많을 것 같다라는 안정성, 그런 거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 네. 보면 4억이라는 매매가인데 월세가 네. 100에서 120이면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이 되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내년에 뭐요? 내년에 또 역삼역 쪽에 프루지오 오피스텔. 네네. 그것도 또 대단지가 들어오거든요. 같이 비슷한 시기에. 네. 근데 좀 어머니 빠르든가. 예, 네. 맞아요. 그거 들어온다고 해서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순수하게 임대 수익이 일단은 기반이 돼야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예전에 우리가 9호선이라는 게 개통됐을 때, 자, 네. 9호선이 강남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강서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지하철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연장 개통도 되지만 강서 쪽으로 쭉 연결되는 지하철이 9호선인데 강남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주로 강남에 거주하다가 갑자기 9호선이 개통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싼 오피스텔이나 이걸 찾아서 강서 쪽으로 쭉 넘어가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강서 쪽에는 사람이 몰려오니까 월세가 좀 더 올라가고 강남 쪽에는 월세가 빠져나가니까 조금 더 월세가 다운되고 이런 현상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월세 올라가는 동네는 매매가가 조금 더 올라가고 월세가 좀 다운된 동네는 월세가 좀 더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생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강남은 안전한 부분은 있지만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수익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강남의 대체 투자자들을 자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매가에 비해서 월세가 좀 저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할 수 있어서 어머니가 네. 지금 분양권 상태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요 주변에 삼성역 개발이나 이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좀 있으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찾는 수요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차라리 그때 매도를 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끝까지 가져가시는 것보다. 왜냐면 일단은 시세 차익도 네. 좋지만 나중에 봤을 땐 또 월세가 잘 나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월세 잘 나오고 시세 차익도 그러면 삼성역이 다 준공되고 거기가 지하화 다 되고 그러면 시세 차익도 좀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시세 거기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약간 저렴한 걸 찾아서 왜 상가와 주택은 또 이 투자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좋아요. 좋지만 어머니가 투자 방향으로 봤을 때는 좀 완공되는 시점에서 시세 차익을 조금만 보고 빠져나오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수익률이 좀 더 좋은 지역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금하고 부대 비용이 한 2천 정도 들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는 될 것 같습니다. 입주할 때 되면. 그래요? 그 이상은, 예. 왜냐면 다른 분들도 내놓을 때 그 이상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이라 강남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요. 입주하는 시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네,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의 도움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026938-2062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은평구 진간동에 있는 네. 은평뉴타운 기자촌 11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네. 앞으로 향후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거주 중이신가요? 아니, 지금 세를 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걸 세를 놓고 계신다 이거죠? 예, 24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은평 2억에 55만 원입니다. 2억에 55만 원. 자, 그러면 예, 예. 거주하시는 데는 은평군 아니고 딴 데 거주하고 계세요? 예, 모학동 그렇습니다. 인왕상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요. 잠깐만 그러면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자, 기자촌 11단지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자, 여기는 네, 지하철역에서는 조금 머네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은평 뉴타운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좀 올랐죠. 어머니 이거 언제 네. 구입하신 거예요? 2015년에 구입. 그러면 뭐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겠네요. 그렇죠? 예, 한 3억 5천 정도 올랐는 것 같습니다. 사셨을 때보다? 예,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어머니 이거는 우리가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단계로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예. 시세 차익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좀 매도를 하셔도 괜찮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세금 문제도 거칠 수 있어요. 어머니가 혹시 다른 주택을 또 갖고 계시나요? 예, 예. 그럼 이거 비과세 못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예. 비과세 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자, 일단은 구파발역에서 이 11단지 아파트는 사실은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르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네. 구파발 쪽에 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은평구 자체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이 3호선 라인 자체를 따라가면서 뭐 노번역에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고 이 불광동 쪽도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구파발 쪽에 롯데몰도 들어왔고 지금 성모병원도 입주를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거의 완공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동네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게 이제는 다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해서 그동안 브리핑 됐던 것들은 다 이제 실현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런 단계에서 지금 위로 지축으로 올라가시면 여기 새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한참 멀었지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삼송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이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원흥지구에 또 3기 신도시를 또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뭐 부동산 주변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유출됐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던 것처럼 자, 어떻게 보면 주변에 공급 계획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 물량과 그리고 또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그리고 또 어머니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오르면 이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봤을 때는 더 막 끌고 올라가는 것보다 이거 지금 12단지 지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입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4년, 5년 된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깨끗하고 상품성의 가치가 있을 때 어머니가 시세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막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것보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주택이 다른 게 또 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비가 새면 빨리 팔아버리라고 할 수 있는데 비가 새라서 그건 세금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냥 우리가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아파트라도 내가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또 못 팔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제가 상담 한번 다시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매도 계획도 한번 잡아보자고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관련한 모든 고민들 저희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026938-2062번으로 편하게. 비쌌는데 네. 아파트보다 1억이 더 비쌌는데 지금은 아파트보다 싸요. 네. 오르는 것이 늦어요. 그럼 20년 동안 계속 여기 사셨던 거예요? 예. 요거도 아마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좀 위에서 비싸게 좀 시작했다가 네. 좀 떨어졌다가 요 최근 네. 다시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올랐지만은 네. 아파트보다 덜 올라요. 뭐 어쩔 수 없죠. 상품 자체가 또 다른 거니까. 어머니 넓게 네네.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죠? 사는 건 엄청 좋고 네. 그때는 빌라빌라 했어요. 그러니까 인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인 뭐 투자 이게 우리가 좀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거주도 말씀하시지만 투자도 같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무래도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투자로서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대중성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어머니 요 최근 들어서 예. 여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이 빌라도 조금은 반영이 돼서 아마 많이 떨어진 것보다는 그래도 좀 상승을 했을 거예요.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건물도 같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파실 수 있으면 파시는 게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게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제가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네. 일단은 이거는 매도하는 방향성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재개발하는 거 찬성 안 하시나요? 제가 찬성한다고 될 일인가요, 그게? 아니, 제가 재개발할 때까지 살면 안 되나요? 어머니 지금 20년 됐잖아요. 20년 넘었어요. 네, 근데 아파트도 지금 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하려도 쉽지 않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거 기다리다 보면 또 10년, 20년 지나갈 것 같은데 좀 지루하지 않겠어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매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 왜 그 얘기 드리냐면 아까 판교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어머니가. 네, 네, 네. 어머니가 말씀하신 판교에 아까 운정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동네는 나중에 그 지금 판교하고 네. 월곡 판교선이라고 새로 이렇게 개통될 열차가 있어요. 네, 네, 네. 예, 그 판교 월곡 판교선에 아마 예정 지하철 비슷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판교 쪽에 이 테크노밸리, 그러니까 업무 지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머니. 네. 이 판교 쪽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왜냐면 강남에 있는 회사들도 지금 판교로 옮겨가는 실정이에요. 예. 그렇다면 판교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판교에 일자리 생기죠? 그럼 사람이 모이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어머니 지금 거기 토지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지금 토지 이용계획 하면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뭐예요? 일반 주거지예요. 주거지역인데 토지를 갖고 분양받아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네. 예.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팔게 되면은 가산세가 나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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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매도하고 그 집을 지어서 거주를 해서 비과세를 맞춰서 가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세금도 절세되고 동네도 좋으니까 저 같으면은 당연히 이거 매도하고 판교로 가서 거기서 집 짓고 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투자도 네. 좋고 어머니 살기도 더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만약에 저희들이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까 예. 거기서 죽으면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많이 나와요? 상속세. 상속세요? 예. 많이 물려주시고 세금도 많이 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은 저는 네. 이제 걷다 집을 지으려고 설계 집 다 지을 때 해놨는데요. 건축을 자녀분들로 미리 증여를 해주시던지 네. 그런 방법도 하나의 절세 방안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다 말씀을 짧으니까 못 드리니까 그건 따로 또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이게 네. 일단은 정리. 까치마을에 우방빌라 파시고 판교에다 집 지으세요. 집 지으셔요? 네, 그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근데요. 네. 집 지어서 잘 안 팔리면 어떡해요? 어머니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네. 예. 네. 예, 그럼 집 지어서 사는 걸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6938-206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접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